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도 마지막 J, K, L 3개조의 6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8일 일요일 남은 6경기가 전부 열릴 예정인데요. 이 중 우리와 3위 와일드카드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팀들의 3경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28일 일요일 대한민국 대표팀의 운명을 좌우할 3경기를 살펴보면서 왜 한국이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기적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일 경기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27일에 열린 H조와 G조 경기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 사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조 경기는 이미 앞선 영상을 통해 설명을 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H조 경기에서 스페인이 우루과이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에나가 42분경에 골을 넣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무스렐라 골키퍼의 큰 미스가 있었죠. 그래서 무스렐라 골키퍼 맞고 골이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러면서 무스렐라 골키퍼는 교체 아웃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린 경기에서 카보베르데가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이 승점 7점으로 1위로 32강에 진출했고요. 카보베르데가 3전 3무, 승점 3점, 조 2위로 32강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루과이랑 사우디아라비아는 승점 2점에 그치면서 32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루과이까지는 확정적으로 탈락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루과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포르투갈과 대한민국에게 밀려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데 이어 2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의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일단 카보베르데의 32강 토너먼트 진출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죠. 왜냐? 카보베르데는 이번이 월드컵 첫 참가였어요. 그리고 월드컵에 오자마자 곧바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을 한 건데요. 월드컵 역대 세 번째로 적은 인구 53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에요. 1위가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퀴라소 15만 명이고 2위가 아이슬란드 35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토너먼트에 진출한 월드컵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인구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역대 두 번째로 작은 영토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4033제곱킬로미터인 건데요. 1위가 참고로 같이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퀴라소 4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근데 퀴라소는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역대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의 피파 랭킹은 월드컵의 첫 경기를 치르기 직전까지는 69위였어요. 지금은 이제 64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리긴 했는데요. 어쨌건 이번 월드컵 시작 시점만 놓고 보면은 참가국 중에서 44위로 최하위권이었죠. 이런 카보베르데도 월드컵 32강 진출에 성공하는 기적을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이 경기 스페인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스페인이 우루과이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했거든요. 무승부에 그치더라도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스페인이 이 미션을 수행해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대표팀에 바라는 대로 가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4경기들이 다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서 아픔이 드리워졌으나 그나마 스페인이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페인과 대한민국 대표팀 그 태극기를 합성한 이런 이미지도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G조에서는 먼저 벨기에가 뉴질랜드 상대로 트로사르의 멀티골에 힘입어서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동시간에 열린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이란에게 발목을 잡히면서 2위로 이제 월드컵 32강에 올라가게 된 건데요.
뭐 이집트 역시도 역사상 처음으로 토너먼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은 3전 3무를 기록하면서 조 3위로 이제 남은 경기 결과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란이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집트보다 더 나은 경기력을 자랑을 한 건데요. 먼저 기대 득점에서도 이란이 1.8골, 반면에 이집트가 0.8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PDA를 보더라도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압박이 높은 거거든요. 이란이 더 강한 압박을 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보다도. 그리고 정말 불운했던 게 이란이 먼저 그 11분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타레미의 페널티킥을 상대 골키퍼가 환상적인 선방으로 막아냈어요. 구석우 정말 잘 찼었거든요, 타레미가. 하지만 골키퍼가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가 시간 5분경에 이란이 결승골을 넣는 듯 싶었어요. 그러면서 조 2위로 올라서는 상황이 발생할 뻔했는데 이게 비디오 판독 결과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짜 발끝이 옵사이드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수비수 한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명을 줄을 그어 보면은 이 선수가 더 뒤에 있으니까 이거 옵사이드가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게 골키퍼가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수비수 라인을 보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왜냐면은 골키퍼가 더 뒤에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거잖아요. 축구 룰상에 보면요, 두 명의 선수보다 앞서 있을 경우인 거예요. 그게 골키퍼건 필드 플레이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골키퍼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 명의 선수만 뒤에 있고 나머지는 다 이 칼리자데보다 앞에 있었다 보니까 이게 옵사이드가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이란은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힘들었던 팀이에요. 미국과의 분쟁으로 인해 이란은 원래 애리조나에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에서 훈련을 하다가 5월 말에 들어서야 뒤늦게 멕시코 티후아나로 훈련 캠프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면서 조별리그 첫 두 경기에는 당일에만 이동해서 경기를 치르고 다시 돌아와야 됐어요. 왜냐면은 미국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체류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집트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나 이틀 전 입국이 가능하게 풀어준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의 간판 공격수인 타레미가 이건 정말 불공평하다. 완전 재앙 월드컵이다. 그러면서 이게 피파에겐 공평한가? 그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불공평하다는 데는 틀림이 없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나? 우리가 탈락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말은 피파가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불행히도 처음부터 해결하지 못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 후 우리 라커룸에 와서 이건 이제 막 시작이야 라고 했지만 조별리그가 내일 끝나는데도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물류 담당자들도 없고 비자도 없고 어떻게 매번 티후아나에서 여행을 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를 한 겁니다. 이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란은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성적을 올린 거죠. 승점은 3점으로 동일하지만은 무승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득실이 0, 우리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것도 체코보다 더 강한 벨기에, 그리고 남아공보다 더 강한 이집트를 상대로 기록한 성과입니다. 결국 이집트와 이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지조에서 우리가 바랐던 결과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아공한테 패하면서 조 3위로 내려간 상태에서 9가지 경우의 수 중에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지 32강 진출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근데 6가지 중에 5가지가 실패하고 하나만 성공하면서 이제 마지막 3경기 중에서 2개가 적중해야지만 우리가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3위들 간의 성적 자체는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까지 내려왔어요.
이런 가운데 우루과이는 이미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스코틀랜드는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스코틀랜드도 사실상 탈락이라고 보면 돼요. 진출 확률이 0.1%인가? 뭐 이렇게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아직 우리보다 위에 있는 크로아티아가 가나랑 경기가 있고요. 이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우리보다 밑으로 내려오길 바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알제리가 오스트리아의 경기가 있고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세 경기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중 가장 일찍 경기가 있는 거는 바로 크로아티아와 가나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한국 시간 새벽 6시에 있습니다. 현재 가나가 1승 1무 승점 4점으로 2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로아티아가 1승 1패 승점 3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위랑 3위의 맞대결인데 여기서는 사실 무승부만 나와도 가나랑 크로아티아가 전부 다 32강에 올라갈 수 있어요. 크로아티아가 이기더라도 가나와 크로아티아가 32강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가 크로아티아한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크로아티아가 골득실이 -1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서 대한민국한테 밀리면서 탈락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크로아티아가 속한 L조의 2위와 3위는 K조의 1위와 2위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상 대진도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이 K조 1위를 차지한다라고 본 거고요. 크로아티아가 3위를 차지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콜롬비아가 K조 2위, 그리고 가나가 L조 2위를 기록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즉 2위랑 3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요. 일단 뭐 옵타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는 크로아티아의 승리 가능성을 56.3%, 그리고 패배 가능성을 17.6%로 봤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크로아티아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조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의 승 플러스 무 가능성이 확률이 무려 82.4%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팅 업체의 배당률인 건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거거든요, 가능성이. 근데 크로아티아의 승리 배당이 1.75, 무승부가 3.30, 반면에 가나의 승리 배당이 5.50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여러 면에서 크로아티아의 승 혹은 무승부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케이로스 감독이 현재 가나를 맡고 있잖아요. 케이로스 감독이 맡은 이후로 가나는 짠물 수비, 늪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파나마 상대로는 추가 시간골로 1대0 신승을 거뒀고요. 잉글랜드 상대로는 영혼의 템백 수비를 통해서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는 이 경기 무승부만 하더라도 2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조 2위랑 조 3위는 포르투갈과 콜롬비아가 속한 K조 1위, 2위랑 대진상 32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K조의 경기가 L조 이후에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K조 상황을 보고서는 포르투갈을 만날지 콜롬비아를 만날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콜롬비아가 K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그 K조 순위만 놓고 보면은 차라리 L조 3위를 기록하면서 콜롬비아를 만나는 게 L조 2위를 기록하면서 포르투갈을 만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K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이 맞대결을 펼치는데 이거는 뭐 조 1위 결정전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이 2패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이 32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단순한 승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6골 차 이상의 대승을 거둬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32강 진출 가능성을 그나마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콩고 민주공화국은
그냥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승리만 거두면 되긴 합니다. 어쨌건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경기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이유가 없죠. 도리어 다득점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우즈베키스탄은 콜롬비아와 포르투갈 상대로도 공격적인 축구를 했던 바 있습니다. 즉 콩고민주공화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인지 옵타 슈퍼컴퓨터에서도 만회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콩고민주공화국의 승리 확률이 48.9%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팅 업체의 배당을 보더라도 콩고민주공화국의 승리 배당이 1.66에 달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높은 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도 콩고민주공화국이 그렇게 공격력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동기부여 자체는 콩고민주공화국이 확실히 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현실적으로 32강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골 때려요. 알제리랑 오스트리아 제2조 2, 3위가 맞대결을 붙게 되는데 양 팀은 1승 1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득실에서만 이제 오스트리아가 앞서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2위인 오스트리아가 승리하고 아르헨티나가 요르단한테 패하더라도 오스트리아가 2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아르헨티나는 이미 1위를 확정지었어요. 왜냐? 승자승에서 아르헨티나가 오스트리아랑 알제리를 전부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1위는 고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요르단과의 최종전에 메시를 출전시키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류의 경기는 호주와 파라과이전처럼 서로 무승부를 나누면서 끝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이 경기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조 2위가 스페인과 32강에서 붙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조 2위는. 조 2위로 올라가더라도 우승 후보인 스페인을 만납니다. 반면에 조 3위는 벨기에 혹은 L조 1위 잉글랜드가 유력한데요. 어쨌건 이쪽과 붙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벨기에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 스페인과 벨기에 중에 어디 만날래 하면은 대부분 벨기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위가 조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의 경우의 수는 오스트리아가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알제리가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이 경기는 그냥 0대0 무승부를 노리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알제리가 설령 먼저 골을 넣더라도 오스트리아는 그래? 그러면 너네 2위에 우리 3위 할게.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참고로 오스트리아가 이 경기에서 실점을 하더라도 한국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다득점에서 앞서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무승부로 끝내려고 할 가능성은 높긴 해요. 이란이 이 팀들보단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이좋게 무승부로 끝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반영해서인지 옵타 슈퍼컴퓨터에서도 이 경기 무승부가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무승부가 이렇게 높게 안 나와요. 무승부가 가장 그래프가 작게 나오고 어느 팀의 승리건 이쪽이 더 높게 나오기 마련인데 이 경기는 무승부 확률이 무려 42.1%에 달합니다. 그리고 베팅업체 배당에서도 무승부가 2.20으로 가장 낮은 배당,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배당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조의 특성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오스트리아가 근소하게 우위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팀이 승리한다면 오스트리아 승리 쪽이 더 높게 나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옵타에서 3위 팀들 간의 32강 진출 확률을 올린 건데요. 대한민국의 진출 확률은 32.9%로 전체 12개의 3위 팀들 중에서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위라는 거는 탈락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풋볼 매치 데이터라는 곳에서 내린 건데요. 이건 이제 승점당 32강 진출 확률을 올린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승점 3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대한민국과 같은 성적을 올리고 32강에 진출할 확률은 37.1%. 이게 왜 그러면 옵타 슈퍼컴퓨터보다 조금 더 높냐? 오스트리아가 알제리한테 0대1로 패할 경우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스트리아가 우리보단 더 위에서 이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건 현재 32강 진출팀이 무려 44개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남은 자리는 이제 딱 4자리밖에 없어요. 왜냐면 잉글랜드랑 가나는 이미 포함되어 있거든요. 진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12팀이 남았음에도 이렇게 2개가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한 거거든요. 포함되어 있어서 44개 팀들이 확정이 된 건데요. 이제 남은 자리는 4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3위 놓고 와일드카드를 경쟁하고 있는 팀들의 32강 진출 확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18%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대한민국보다 더 낮은 팀은 스코틀랜드와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완전히 탈락한 우루과이밖에 없습니다. 우루과이는 0%여가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나머지는 다 100%가 확정된 거고, 여기 8팀 중에 4팀이 마지막 이 4자리를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옵타에서 32강 예상 대진을 올린 건데요. 원래 여기 밑에 있는 여기에 이집트랑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벨기에한테 1위 자리를 내주면서 벨기에가 열로 들어왔고, 알제리가 대한민국 대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풋볼 미치 데이터에서도 그냥 예상 대진으로 쭉 짠 건데요. 여기서도 벨기에와 알제리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이 32강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요기베라의 명언인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랄까, 본인들의 힘으로 기적을 쟁취하는 거면은 모양새가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른 팀들에게 기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